나이가 들수록 이상하게 마음이 더 바빠질 때가 있습니다. 몸은 예전보다 느려졌는데 생각은 오히려 더 많아진 것처럼 느껴지죠. 가만히 앉아 있어도 특별한 일이 없어도 걱정은 스스로 찾아와 머릿속을 맴돕니다. 같은 나이 비슷한 환경인데도 어떤 사람은 얼굴이 편안하고 말투도 느긋한 반면 어떤 사람은 늘 마음이 급하고 불안이 먼저 앞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불안이 상황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건강 때문이고 돈 때문이고 나이 때문이라고 말하죠.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불안은 상황 그 자체보다 생각이 멈추지 않을 때 훨씬 더 커집니다. 같은 노년을 살아도 누군가는 평온하게 하루를 보내고 누군가는 아직 오지도 않은 일로 오늘을 소모합니다. 그 차이는 환경이 아니라 생각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있습니다. 왜 나이가 들수록 생각은 더 많아질까요? 왜 아무 일도 없는데 걱정은 쉽게 멈추지 않는 걸까요? 그리고 노년에도 불안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이 끝없는 생각의 흐름을 멈출까요? 오늘은 약 이야기나 복잡한 명상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실제로 오래 살고 오래도록 마음이 무너지지 않은 사람들이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사용해온 아주 현실적인 생각을 멈추는 방식에 대해 차분하게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생각을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지나가는 흐름으로 보는 사람들입니다. 불안에 쉽게 빠지지 않는 사람들은 머릿속에 불안한 생각이 떠올랐을 때 그걸 없애야 할 적처럼 대하지 않습니다. 이 생각을 왜 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데 하며 붙잡고 씨름하지도 않죠. 대신 이 사람들은 아주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머릿속에 걱정이 스쳐 지나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 또 이런 생각이 지나가는구나. 그게 전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차이가 생깁니다. 불안한 생각을 사실로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그저 머릿속에 잠깐 나타난 현상으로 보느냐. 이 두 가지는 몸의 반응을 완전히 다르게 만듭니다. 불안에 취약한 사람들은 생각이 떠오르는 순간 그 생각을 현실로 믿어버립니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이미 벌어진 것처럼 느끼고 몸은 그에 맞춰 긴장하고 심장은 빨라지고 숨은 얕아집니다. 하지만 오래도록 마음이 무너지지 않는 사람들은 생각과 자신 사이에 아주 작은 거리를 둡니다. 생각이 나를 설명하는 게 아니라 생각이 그냥 지나가고 있을 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하늘을 올려다보며 구름을 바라보는 것과 비슷합니다. 구름이 지나간다고 해서 하늘이 바뀌는 건 아니죠. 불안한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머릿속에 떠오르지만 그 생각이 곧 나의 현실은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을 흐름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생각에 개입하는 횟수가 줄어듭니다. 해결하려 들지 않으니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상상이 멈추고 불안을 키우는 증폭고리가 자연스럽게 끊어집니다. 불안을 없애려고 애쓸수록 불안은 더 크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흘려보내기 시작하면 불안은 힘을 잃습니다. 노년에도 평온한 사람들은 이 단순하지만 강력한 차이를 이미 몸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최악의 시나리오를 끝까지 따라가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불안에 휘둘리는 사람들의 생각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공통된 흐름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의 걱정이 떠오르면 그 생각은 순식간에 꼬리를 물고 가장 나쁜 결말까지 달려가 버립니다. 요즘 몸이 좀 안 좋은 것 같아. 그러다 곧바로 큰 병이면 어떡하지? 병원비는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러다 가족에게 짐이 되면. 이렇게 생각은 멈출 틈도 없이 최악의 장면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노년에도 불안에 빠지지 않는 사람들은 이 지점에서 분명한 차이를 보입니다. 생각이 나쁜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하면 중간에서 멈춥니다. 끝까지 가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스스로에게 이런 말을 건넵니다. 여기까지만 생각하자. 아직 거기까지 갈 필요는 없어. 아주 단순한 말이지만 이 한마디가 생각의 방향을 바꿉니다. 중요한 건 이들이 긍정적인 생각만 하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불안을 부정하거나 억누르지도 않습니다. 다만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를 현재의 현실처럼 다루지 않을 뿐입니다. 불안은 대부분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지도 모르는 일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상상은 대개 실제보다 훨씬 과장됩니다. 이걸 심리학에서는 예측 과잉이라고 부릅니다. 노년에도 평온한 사람들은 이 예측 과잉이 시작되는 순간을 자기 안에서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생각이 자동으로 확장되기 전에 스스로 브레이크를 밟습니다. 지금 내가 아는 건 여기까지야. 그 이후는 아직 모르는 영역이야. 이렇게 선을 긋는 순간 불안은 더 이상 커질 재료를 얻지 못합니다. 최악의 시나리오를 끝까지 가지 않는 것, 이건 낙관이 아니라 생각을 관리하는 기술입니다. 노년에도 불안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들은 이 기술을 아주 자연스럽게 일상 속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 생각보다 먼저 몸을 안정시키는 사람들입니다. 불안이 올라오면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음을 강하게 먹어야지. 이런 생각하면 안 되지. 그래서 머릿속에서 생각을 붙잡고 싸우기 시작하죠. 하지만 노년에도 불안에 잘 빠지지 않는 사람들은 출발점부터 다릅니다. 이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불안은 생각에서 시작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몸에서 먼저 시작된다는 것을요. 심장이 빨라지고 숨이 짧아지고 어깨가 굳고 속이 답답해질 때 그때 비로소 불안한 생각이 뒤따라 올라옵니다. 즉 생각은 원인이 아니라 결과에 가까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생각을 억지로 멈추려고 하지 않습니다. 대신 몸으로 먼저 내려옵니다. 천천히 숨을 한번 고르고 어깨에 힘을 빼고 자세를 바로 세우거나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몇 걸음만 걸어봅니다. 어떤 사람은 손바닥을 천천히 주무르고 어떤 사람은 발바닥에 닿는 감각에 의식을 집중합니다. 아주 사소한 동작들이지만 이 행동들이 몸에 신호를 보냅니다. 지금은 위험한 상황이 아니다라고요. 몸이 먼저 안정되면 자율신경도 차분해집니다. 숨이 깊어지고 심박이 내려가고 근육의 긴장이 풀리면서 머릿속에서 질주하던 생각들도 속도를 늦추기 시작합니다. 이때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아, 내가 불안했던 게 아니라 몸이 먼저 놀랐던 거구나. 생각은 그 뒤를 따라온 거였구나. 노년에도 평온한 사람들은 이 과정을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안이 올라올수록 머리로 싸우지 않고 몸으로 내려옵니다. 몸을 먼저 달래는 사람은 생각과도 싸울 필요가 없어집니다. 네 번째,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불안이 커질 때를 떠올려 보면 대부분 생각은 현재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아직 오지도 않은 내일, 몇 달 뒤, 몇 년 뒤의 일까지 한꺼번에 끌어와 지금 이 순간을 짓누릅니다. 나중에 어떻게 되지? 앞으로는 점점 더 힘들어지겠지. 이런 생각들은 답이 없다는 걸 알면서도 머릿속을 계속 차지합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길어질수록 마음은 점점 무력해집니다. 하지만 노년에도 불안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들은 생각의 범위를 아주 분명하게 나눕니다.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을 깔끔하게 구분합니다. 미래는 대부분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미래 전체를 책임지려 하지 않습니다. 대신 질문을 이렇게 바꿉니다. 지금 이 순간에 내가 할 수 있는 한 가지는 뭘까? 생각의 방향이 바뀌는 순간 몸의 반응도 달라집니다. 막막함 대신 작은 행동이 떠오르고 불안 대신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건강이 걱정될 때 이 사람들은 수십 년 뒤를 상상하며 스스로를 겁주지 않습니다. 대신 오늘은 물을 좀 더 마셔볼까? 잠깐이라도 산책을 해볼까? 지금 가능한 한 가지로 생각을 좁힙니다. 이렇게 생각의 범위를 제한하는 건 현실 도피가 아닙니다. 오히려 불안을 관리하는 아주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한 번에 너무 많은 걸 떠안으려 할수록 생각은 과부하에 걸리고 불안은 더 커지기 때문입니다. 노년에도 평온한 사람들은 오늘을 넘어서 인생 전체를 한꺼번에 해결하려 들지 않습니다. 오늘 할 수 있는 것만 생각하고 오늘 할 수 없는 것은 내려놓습니다. 이 단순한 선택이 무력감을 줄이고 불안이 커질 틈을 막아줍니다. 다섯 번째, 생각과 자신을 하나로 묶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불안에 가장 깊이 빠질 때는 불안한 생각이 떠올랐을 때가 아니라 그 생각을 나 자신으로 믿어버릴 때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걸 보니 나는 이미 무너진 것 같아. 이렇게 불안한 나는 앞으로도 계속 이럴 거야. 이 순간 생각과 나는 완전히 하나가 됩니다. 하지만 노년에도 불안에 잘 휘둘리지 않는 사람들은 여기서 한 발짝 물러납니다. 불안한 생각이 떠올라도 이렇게 인식합니다. 내가 불안한 게 아니라 불안한 생각이 지금 지나가고 있구나. 이 차이는 아주 작아 보이지만 몸과 마음에 미치는 영향은 큽니다. 생각을 나 자신으로 동일시하면 그 생각은 곧 정체성이 됩니다. 불안은 상태가 아니라 내 모습이 되어버리죠. 그러면 빠져나오기 어려워집니다. 반대로 생각을 관찰자의 위치에서 바라보기 시작하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불안한 생각이 있어도 그 생각을 바라보는 나는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생각은 오고 가지만 나는 거기에 묵히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생각을 밀어내려 하지 않습니다. 억지로 없애지도 않습니다. 그저 이렇게 바라봅니다. 아, 이런 생각도 드는구나. 그리고 다시 호흡으로, 몸의 감각으로, 지금의 순간으로 돌아옵니다. 이 태도가 반복되면 불안의 힘은 점점 약해집니다. 생각이 떠올라도 그 위에 올라타지 않기 때문입니다. 파도가 와도 그 위에 휩쓸리지 않고 해변에서 바라보는 것과 비슷합니다. 노년에도 평온한 사람들은 불안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만 불안을 자기 자신으로 착각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 마지막 차이가 불안에 휘둘리는 삶과 불안과 함께 지나가는 삶을 갈라놓습니다. 불안은 나이가 들기 때문에 생기는 감정이 아닙니다. 사실은 생각을 멈추는 방법을 배우지 못했을 때 조금씩 커지고 쌓이고 깊어집니다. 오래 사는 사람들을 가까이서 보면 불안을 없애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불안을 밀어내지도 않고 불안해하는 자신을 탓하지도 않습니다. 대신 불안과 적당한 거리를 둡니다. 너무 가까이 붙지도 않고 그렇다고 도망치지도 않습니다. 노년에도 평온한 사람들은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걱정이 없는 삶을 사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떠오른 생각을 끝까지 끌고 가지 않을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멈추는 법을 자기 안에 만들어 둔 사람들이죠.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어떤 생각에서 가장 불안해지시나요? 아직 오지도 않은 일인가요? 이미 지나간 일인가요? 오늘부터 딱 하나만 멈춘다면 어떤 생각을 멈추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셔도 좋고 조용히 마음속으로 정해도 괜찮습니다. 그 선택 하나가 여러분의 하루를
조금 더 가볍게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